이게 AI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너무나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생각들, 어떤 것들을 내가 좀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밀도라는 제 책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소제목은 나만의 굴이라는 그런 제목의 챕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해에 월화수목 금요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달리고 나면 토요일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스터디 모임을 주로 토요일 오후에 배치해두고 스터디를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오전 시간을 쓴 다음 토요일 오후에는 마지막 남은 집중력에 즙을 짜내서 나를 공부하게끔 밀어넣는 전략을 취했다. 그렇게 토요일 오후 5시, 6시 정도에 스터디가 끝나면 나는 완전한 번아웃 상태가 되었다. 책을 쳐다보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나는 학교 후문 앞 마트에 들러 막걸리 한두 병과 두부 한 모, 볶음김치 하나에 달달한 조청 유과 한 봉지를 사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 문장을 읽고 꽤 많은 독자분들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나도 조청유과를 좋아한다. 조청유과 팬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 고민은 볶음김치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가난한 고시생의 입장에서는 볶음김치가 굉장히 비싼 아이템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주는 볶음김치를 고민해서 사고 또 한 주는 또 사지 못하고 그랬던 그 당시에 고시생 류지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그 당시 즐겨봤던 1박 2일이나 한국 영화를 켜두고 당시에 이제 미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는 자막 읽는 것조차 귀찮아서 한국 영화를 켜두고 침대에 반쯤 눕고 반쯤 앉아서 두부김치와 조청유과의 단짠 조합을 즐기며 차가운 막걸리를 마셨다. 그것이 치열했던 일주일의 열기를 식히고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나름의 루틴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공간이 나만의 굴이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내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 곳. 아무렇게 널브러져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혼자 키득거릴 수 있는 곳.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완전히 단절되고 완벽히 자유로운 나만의 장소, 나만의 굴. 스페인에서는 투 경기장에서 투사와 마지막 일전을 앞둔 소가 잠시 숨을 고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한다는데 변호사 시험을 수개월 앞둔 내게도 그렇게 단절된 채로 숨을 고르며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 단순한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꼭 탈이 났다. 고시의 긴장감과 압박감에 못 이겨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열람실에 앉아 있거나 지인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았던 주에는 어김없이 컨디션이 나빠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곱절의 시간을 컨디션 회복에 쏟아부어야만 했다. 수십 주 동안 반복된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일상에서 휴식의 총량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 맞는 휴식의 루틴이 있다는 것을, 이를 위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가쁜 숨을 내쉴 수 있는 나만의 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은 아이 셋의 아빠이기에 사실 나만의 굴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는 없다. 그래도 가끔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도착한 날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고 라디오를 끄지 않는 채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곤 한다. 그 비좁은 나만의 굴에서 10여 분 남짓 짧은 시간을 보내는 그 비공식적인 루틴만으로도 꽤 에너지가 채워짐을 느낄 수 있다. 대화의 밀도라는 책에 나오는 나만의 굴이라는 챕터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사실 이 에피소드가 유독 많이 기억이 났던 이유는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어떤 게 그립냐고 하면 하나의 아젠다, 하나의 키워드, 그 하나의 목표를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품고 온몸을 다 던져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몰입하고
압도적으로 집중했던 그 시기에 그 류재현이 굉장히 그립단 말이죠. 이게 AI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너무나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있고 시간이 파편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초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치면 모든 정보와 데이터와 로직이 다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역설적으로 단 한 가지 너무나 절실히 부족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압도적인 몰입 그리고 의도적인 공백 이 두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의도적인 공백, 그죠? 나만의 굴, 쾌레시아 이 시간을 확보를 그래야만 다음 월화수목금토를 또 집중해낼 수 있었던 그 당시에 가난한 고시생 류재현의 그 패턴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하루를 24시간을 온전히 쉬고 그 온전한 휴식을 내가 그 루틴을 어겼을 때 다시 몸에 무리가 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집중이 깨지고 그러면서 내 루틴이 깨졌던 그래서 수주간 수십 주간 반복을 하면서 월화수목금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몰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만의 굴에서 의도적인 공백 시간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았던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그 고시생 류재현의 모습이 지금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필요하지 않나. 패턴, 어떻게 내가 압도적인 몰입, 파편화된 시간의 그 장면들을 뚫어내고 의도적인 공백을 만들어서 그 압도적인 몰입을 만들어낼 것인가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아주 선명한 한 가지 키워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키워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내가 달성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면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올곧이 성취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나만의 굴에 파묻혀서 압도적인 몰입을 해냈던 그 류재현의 한 가지 키워드는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붙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함, 그거 한 가지로 마하의 속도로 에너지를 내면서 몸을 불사르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하고 하나하나 그 계단을 걸어 나갔던 그 패턴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한 해를 내가 쥐고 갈 올곧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 나만의 한 가지 키워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키워드를 내가 쥐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의도적인 공백의 패턴과 압도적인 몰입의 시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를 위해서 껍데기 같은 것들, 껍데기 같은 관계들, 껍데기 같은 나의 일들, 그리고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패턴들을 어떻게 부숴낼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알맹이만 남긴 그 시간을 어떻게 올곧이 몰입할 것인가?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2025년 곧 다가올 한 해에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고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나의 머릿속을 좀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